전기차가 늘어날수록 보험사들은 왜 울상일까? 친환경, 미래, 혁신. 한때 희망의 상징으로 불리던 전기차가 지금은 보험사에게 적자 상품으로 불립니다. 이상하죠?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부품 수도 적고 구조도 단순한데 오히려 보험 손해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기차 보험 손해율은 이미 100%를 넘어 120%대에 근접했습니다. 이 말은 보험사가 걷어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상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즉,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리비 폭등입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각종 센서, 그리고 주행 보조 모듈이 한번 손상되면 단순한 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 시스템 교체가 필요하죠. 게다가 일반 정비소에서는 고전압 부품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인증된 전기차 전문센터로만 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품비, 인건비, 공임료까지 줄줄이 올라가며 한 번의 사고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이어집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미 예측 불가능한 상품이 된 셈입니다. 사고가 한 번 날 때마다 수리비가 급등하고 경미한 충돌조차 전손 처리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오늘 에너지하우징 리포트에서는 왜 전기차 보험이 적자로 가는가? 누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가? 그리고 보험료는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험의 숨은 구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보험사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바로 손해율입니다. 손해율이란 쉽게 말해 보험사가 낸 돈 받은 돈의 비율입니다. 100%를 넘는다는 건 보험사가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기차 보험 손해율은 120%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내연기관차 대비 약 1.6배 높은 수치로 업계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수준입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차 보험은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보험 청구 10건 중 7건이 조작 미숙, 주차 중 충돌, 배터리 손상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문제는 이 경미한 사고조차 고비용 수리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하단이 긁히거나 충격을 받으면 단순 판금 수리가 아닌 전체 모듈 교체가 필요합니다. 배터리는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냉각 시스템, BMS 배터리 관리 장치, 셀 모듈이 통합된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 교체 비용은 차량 가격의 30%에서 많게는 50%에 달합니다. 아이오니고 기준 약 1,000만 원, 수입 전기차는 2천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결국 보험사는 한 대의 전기차 사고가 내연기관차 5대 분량의 손해율을 만드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차 보험은 팔수록 손해, 가입자가 늘수록 적자다. 이 적자 구조는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닙니다. 수리비 폭증, 전문 정비 인력 부족, 부품 가격 상승이 모두 얽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는 분명합니다. 전기차의 기술 진보가 보험사의 재정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기차의 보험 손해율이 높아진 이유는 단순히 수리비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배터리의 일체형 구조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단순히 탈부착 가능한 부품이 아닙니다. 차체 하부 전체가 배터리 팩으로 구성돼 있어 조금이라도 충격이 가해지면 모듈 단위가 아니라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단일 셀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개의 셀 냉각 라인 제어 모듈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즉, 한 곳이 손상돼도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하죠. 결국 작은 긁힘이 수백만 원짜리 수리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첨단 센서의 밀집화입니다. 요즘 전기차에는 주행 보조, 자동 제동, 차선 이탈 방지 같은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모두 차량 외관 곳곳의 센서와 카메라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 센서들이 대부분 범퍼, 팬더, 사이드미러, 문짝에 붙어 있습니다. 즉, 단순 접촉사고라도 카메라와 레이더가 함께 손상되면 수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일부 수입 전기차는 범퍼 교체만 해도 200만에서 300만원, 센서까지 교체하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비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입니다.
전기차 정비는 고전압 부품을 다루기 때문에 고전압 안전 자격을 보유한 정비사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력이 아직 전체 정비 인력의 5% 미만입니다. 게다가 전문 장비와 절연 공구를 갖춘 정비소도 한정적이죠. 결국 정비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인건비까지 오르며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보험 청구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손해율 급등을 막기 위해 가입 조건을 강화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기차 보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기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숫자 속에는 사람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보험사 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60대 이상 운전자의 전기차 사고 비중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기차 사고 중 30% 이상이 시니어 운전자에게서 발생하고 그중 상당수가 조작 미숙으로 분류됩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전혀 다릅니다. 시동을 거는 방식, 변속 레버, 주행 소리,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감각적인 피드백이 거의 없습니다. 엔진음 대신 전자음, 기어, 레버 대신 터치 버튼, 페달의 반응도 부드럽고 즉각적이죠. 하지만 이런 정숙함과 단순함이 오히려 혼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기어를 피로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뒤에 놓여 있거나 회생제동이 걸린 상태를 브레이크로 착각해 급가속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사례를 조작 미숙 리스크로 따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 보험사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일수록 전기차의 단순함이 오히려 복잡하게 느껴진다. 이런 사고는 대부분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라 사용자의 감각이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즉, 기술은 이미 완성됐지만 인간의 적응은 아직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새로운 위험 지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령 구분이 아니라 조작 적응도 평가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운전자의 행동 패턴, 반응 속도, 시스템 오작동 빈도를 데이터로 분석해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죠. 결국 전기차의 진짜 적은 결함이 아니라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의 속도일지도 모릅니다. 보험사들은 지금 이 상황을 단순한 일시적 적자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리스크 시대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앞다퉈 전기차 전용 리스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기존 내연기관 보험에서는 없던 새로운 기준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충돌 위험도, 운전자의 시스템 적응 점수, 자율주행 보조 기능 활용 빈도 같은 항목들입니다. 즉, 사고가 얼마나 잦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어떤 운전 습관으로 차량을 다루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시니어 운전자 전용 특약이나 조작 안전 교육 할인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조작 교육을 수료하면 보험료를 일정 부분 할인해주는 방식이죠. 운전 적응도를 향상시키면 보험사가 손해율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보험료 산정에 운전 데이터가 직접 반영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운전 중 급가속, 급제동, 회생제동 사용 빈도, 자동 제어 개입 횟수 등 차량 이시 유전자 제어 장치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를 수치화합니다. 이걸 운전 적응 점수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제도를 강화해도 손해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수리비는 여전히 높고 센서 교체 비용은 줄지 않으며 조작 미숙 사고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험사 내부 문건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보험은 수익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단계에 있다. 결국 보험사들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제조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적자를 감수한 유지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보험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정부 역시 전기차 보험 손해율 문제를 산업 구조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현재 전기차 보험 손해율 완화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 중입니다. 보험사가 적자를 버티며 유지하는 현 체제가 결국 소비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이 상황을 단순한 보험 시장의 문제가 아닌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사고의 책임 구분 기준을 강화합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과실인지 차량 시스템의 오류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보험사가 손해를 떠안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보험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구조의 전환에 해당합니다. 환경부 역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 모듈 단위 교체 표준화를 추진 중입니다. 지금은 배터리 일부만 손상돼도 전체를 교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셀 모듈 단위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낮아지고 소비자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 내부에서는 운전자의 디지털 적응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나 경력이 아니라 운전 중 시스템 반응도 조작 정확도 등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미래형 구조입니다. 결국 정부는 전기차 보험을 더 이상 단순한 보장 체계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기술 산업 전체의 문제이자 기술 격차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는 유리해지고 익숙하지 못한 세대는 보험료조차 비싸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단순히 비싸서가 아닙니다. 그건 기술의 복잡도, 인프라의 미비, 그리고 인간의 적응 속도가 겹친 결과입니다. 배터리는 교체보다 분석이 어렵고 정비 인력은 기술보다 안전 기준에 묶여 있으며 운전자는 디지털 운전 시대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손해율, 즉 보험사의 적자 구조입니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시스템입니다. 그만큼 보험도 이제는 기계 중심의 보장이 아니라 적응 중심의 리스크 관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보험의 핵심이 얼마나 사고가 났는가에서 얼마나 시스템에 적응했는가로 이동하는 겁니다. 앞으로 보험료는 단순히 나이, 차종, 경력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조작 정확도, 자율주행 보조 활용도, 그리고 위험 회피 행동 데이터가 새로운 보험 등급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적응입니다. 전기차의 시대에 살아남는 보험은 손해율이 낮은 회사가 아니라 운전자의 데이터를 정확히 이해한 회사가 될 겁니다.